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요일의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실향민 2세예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황해도 송화 장현이 고향이시라 저는 아버지 고향 땅을 가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도 그 뜻을 못 이뤄. 근데 특히 안타까운 건요. 목사님이 요즘 뭐 캄보디아, 아프리카에 밥으로 어디든 봉사하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국경이 없어요. 위아더 월드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도 이 철조망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고 얼마나 무력적인 위협을 많이 해요. 글쎄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정말 이산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산가족이 예전에 왜 전쟁 때문에 네. 이렇게 헤어지신 네.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탈북해서 오시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시는 한 분의 참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회복의 주인공인데요. 문화를 통해서 북한 사역에 앞장서고 계신 정성산 감독 모십니다. 네, 박수로 어서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고향 북한. 자유를 찾아왔지만 떠나온 가족 앞에 선 죄인인 정선상 감독. 공연 잘 만들게요, 엄마, 아빠. 잘 만들어서요. 공연 잘 만들어서, 엄마, 아빠. 북한을 좀, 우리 북한 농부들 좀 세상에 좀 알려드릴게요. 그의 비통한 눈물은 세계를 울렸습니다.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란 찬사를 받으며 해외 언론을 장식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 북한의 회복을 위해 눈물 흘리는 문화사역자 정선상 감독을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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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제가 세대가 뒤떨어졌나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를 부르시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예, 북한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오히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애증의 관계네요. 애증의 그렇지. 관계. 제가 반갑습니다 같은 노래는 철저하게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에 위해서 네네. 예, 한국에서 불려지도록 만든 어찌 보면 노래라. 홍보 효과를 과대하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따라 부르니까 그렇죠. 재미로. 예, 그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일부러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내가 끌어내려고 이걸 했던 거거든요. 또 그러신다. 차라리 그 소녀시대 뭐 소원을 물어봐 이런 거 예. 그런 거면 차라리 좋아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신세대세요. 근데 우리 감독님, 네. 우리 최일동 목사님이랑은 오늘은 구매고. 오랜 인연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2006년도 6년도부터 만났으니까. 예. 방송을 그 요독 같이 하고. 스토리를 보러 가서 나도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독 스토리가 왜 그렇게 정치권까지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깐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독 스토리는 그 함경남도 여독군에는 북한의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럼요. 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보시죠. 말씀을 세게 하십니다. 북한에는 약 8개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네, 가장 악명 높은 게 여독 수용소입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갖춰져 있죠. 네. 뭐 수용소의 처절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용소지만 거기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고 사람이 사는 데니까. 네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우치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사실 감독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시청자들이 저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요즘에 그 북쪽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쳤나 봅니다. 근데 그 사실은 감독님인데 북한 전문가로서 또 많은 또 조명이 맞아요. 많은데 제가 잠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실미도,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의 시나리오를 각색하셨고요. 양강도 아이들은 직접 연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하소설 장백산의 1, 2, 3 집필과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도 집필하셨죠. 네. 네. 이야, 그래서 네, 이번에 회복 연관 검색어가 첫 번째가 뭐죠? 뮤지컬 그리고 영화 감독. 그렇습니다. 네.
평양 연극영화대학 졸업하시고 네. 모스크바 또 국립영화대학에서 유학하시고 그럼. 한국에 오셔서는 또 동국대 영문학과를 또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학교도. 네. 사실 북한에서 오신 분이 뮤지컬과 영화 감독을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모든 뮤지컬과 영화 감독이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흥행작들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의 첫 작품은 코믹이었어요. 네, 제가 KBS의 네. 21기 개그맨 기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왜 말 안 했냐 너? 내가 인마 팔기야 팔기. 네. 제가 이제 95년도에 와서 네네. 네. 오. 96년도에 KBS의 그 김웅래 PD라고 유명 전설의 코믹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발탁을 하셔서 이야. 인민군 동작구만이라는 오, 있어요, 있어요. 동작구만 후속으로 유머 1번지인가? 유머 1번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군복 딱 입고 거기서 딱이니 끼니 똑이 디어 뭐 이런 거. 뭐 이제 그런 유행어도 좀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닥치라오 뭐 이런 것도.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게 저였어요. 저는 어디서 뵀을까? TV에서 본 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나. 그리고 쉬리, JSA, 뭐 실미도 쭉 해오면서 사실은 돈 때문에 한 거였어요, 저는. 네. 또 북한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예. 또 그 당시에 박찬욱 감독님이 그 전에 뭐 3인전화 이런 영화 하는 거 다 안 되셨어요. 네, 북한 관련. 예, 그러다가 이제 JSA를 딱 만났는데, 네, 네. 아, 이게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네, 그저 이거 아니야요. 뭐 이거지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저 아새끼리 닥치라. 이 새끼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강호 선배가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다.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다. 아, 그래서 좀 인간성이. 네, 똑같다. 이렇게 아. 바꿔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렇죠. 초대박이 천만광경. 났죠. 그렇지. 네. 그러다가 저는 임건택 감독님 연출부 생활 거치고 또 단편 영화 해서 감독상도 받았고 저는 감독 데뷔한 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네. 2002년도부터 감독 데뷔를 준비했는데 2003년도에 이제 동해물과 백사이라는 영화를 1년 동안 데뷔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탈북 감독이라고 이제 잘린 거예요, 제가. 예, 예. 투자도 안 되고. 아유. 그래서 감독이 바뀌었어요. 예. 그때 제가 아 여기서 한국에서 안 되는구나 내가 영화 감독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게 진달래꽃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북한의 김정일의 기쁨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실화니까. 근데 그 드라마 할 때 북한에서 난리 났었어요. KBS 폭파시킨다. 아하. 막 난리 났었죠. 실제적인 얘기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해에 평양의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네네네. 선생님께서 이항일 선생님께서 이제 북한 간첩한테 암살을 당하셨어요. 지난 1997년 2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숨진 사람은 1982년 망명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안기부 등이 참여한 합동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이 벌인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저는. 그 찰나에 이제 아버님을 2004년도에 이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모시고 올라다가 이제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 때문에. 정치범 네. 수용소에서. 예,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돌탕을 쳐주겠어요. 해령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하, 이한영 선생님의 저게 북한의 장난이 아니구나. 나도 나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예. 야, 나 어디다 죽을지 모르겠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쓴 게 영화의 독스토리였죠.
움직이지 못하게 갇혀 있다가 그건 죽음을 주는 거야. 그건 그저 죽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고. 독감방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강에서 일하던 정치범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꽃갱이하고 이런 거 들고 이제 5,000명 정도가 이제 다 이제 사살하고. 이거 발냄이나 발 뒤에 다 내면이에요. 그러면 이자 족쇄 채우고 이자 족쇄 채우고 여기서 걸어놔 이렇게. 그리고 멍둥 두드리는 게요. 그러면 내가 막 지랄 쓰대요. 요만한 철구멍이 딱 발이 들어가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개보다도 더해요. 개보다 한 30명, 20명 사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옥수수를 1초면은 이게 어디가 없어져요. 어디서 채는데 이렇게 날쌔요. 이빨 달아뒀어요. 이제 남쪽이랑 북쪽이랑 화해 무드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 북쪽 관련 뭐 연기나 영화가 다 사실은 안 보이는 탄압을 받고 그 탄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투자가 결정됐는데 투자가 다 철회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2006년도에 미국 공연 갔다 와서 제가 2007년도 세무조사 받았죠. 그다음부터 대관을 안 해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뮤지컬에 김일성 투사가 나온다고 국가보안법 뭐 별게 다 걸렸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오늘의 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 북한 선교에 대한 한계, 또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정치 세력이 만든 거거든요. 맨날 총풍이니 북풍이니 대통령 당선할 때마다 총선거할 때마다 맨날 이용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제가 정치를 좀 알았어요. 아, 썩은 데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썩었다고, 나쁘다고만 하면은 개혁이 아니죠. 그렇죠.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뮤지컬 여독 스토리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독 스토리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리포팅을 해줬어요. 위원님들, 북한은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방법은 문화입니다. 문화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끊임없이 해서 이제 오늘에 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세력화,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북한을 좀 문화로 뺏어오는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유서까지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네. 무슨 유서를?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 유서가 계속 바뀌니까 좀 저는 원래 좀 바뀌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건 바뀌어야죠. 여독 스토리 하기 전에는 하나님 뭐 여독 스토리 공연 올리고 데려가세요 했다가 네. 공연하고 나서 하나님 여독 스토리 미국 공연 간 다음에 데려가 주세요 했다가 여독 스토리 영화 만든 다음에 데려가세요 했다가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유서를 그 당시에 써놓고 힘들 때 봐요, 저는. 네. 그 당시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뭐 하나님한테 간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 제가 오늘 정성산 여기까지 온 거는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땡큐예요, 그냥. 뭐 받았는데 뭐 필요하지? 정선상 감독에게 요덕 스토리는 마지막 몸부림이자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김종일 장군님 먹기는 모른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자, 수채가 식어 굳기 전에 혈전은 깃발을 물들인다. 이거 뮤지컬을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간첩인지는 모르겠는데 친북 단체일 수도 있고 핸드폰에다가 뭐 민족 반역자 새끼 이번엔 또 어떤 걸로 통일을 막으려 하는가 지켜볼 것이다. 이게 문구가 완전히 북한 문구고 네 놈을 때려 죽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제일 그 겁이 날 때가 이제 저녁에 혼자 집에 들어갈 때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집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겁이 나고 끊이지 않고 찾아온 시련의 나날. 한때 저는 그 빚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뮤지컬을 만듦으로써 생긴 빚을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공연 가야 되는 거의 2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못 받게 했으니까 그 돈이 다 빚이 된 거예요. 네. 강행을 했으니까 미국 공연. 네, 가셨고. 갔죠. 네. 거의 거의 5억 정도는 생돈 날라갔어요. 투자를 안 해줘서. 왜냐면 그 회사가 계속 오늘 투자해줘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후회 알고 봤더니 전화를 받은가.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아라. 세무조사 하겠다. 내셔널 띠에르 국장은 다 계약해놓고 네. 거기는 얄짤없거든요. 네, 네. 미국은 약속 안 지키면 그렇죠. 그냥 그럼요. 차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페널티. 네. 와,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갔다 와서 빚이 다 됐는데 어떻게 벌어서 바꾸겠어요? 제가 돈 되는 일이라면은 네.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아우, 너무 무서워요. 빚을 어떻게 갚아. 우선 쌩 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북한말을 써서. 저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아, 그게 당당한 북한 얘기죠, 말이에요. 당당한 당연하지. 얘기죠. 그러니까 법하고요. 네.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 아니면 돈 벌 때 많아요. 자존심 버리란 얘기네. 그 타워 팰리스 쪽 앞에요. 네. 유명한 와인 퓨전바 가셨어요. 네. 거기에 사실은 아는 형한테 돈 빌리러 갔었거든요, 제가. 예. 한번 몇백만 좀 주세요. 나 지금 빚쟁이 되면 미치겠다. 근데 그 형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참나.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저는. 야, 설마 나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존이라는 네임 딱 하고 예. 와인 공부 다 하고 예. 어떤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예. 녹스토의 송선 감독이 아니네요. 아니라고 처음에는. 에이 맞네. 아 그때 정말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고 싶고. 네. 정말 뮤지컬 감독이고 뭐 나름 뭔가 유명했던 맞아요. 사람이 예. 야 근데 그 이후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계속 데려온 거에서 왜 하냐 감독님 잘 나가는데 빚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탁 후회하겠어요. 네. 예. 그저 빚 갚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더니 이제 막 우시더라고 막 진짜냐고. 그러면서 이제 TV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TV 올라가고 이제 제가 이제 지배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책이 지배인까지 되고 하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여독스토리 정성산 딱 했어요. 대놓고 팁 안 주면 아이 오늘 뭐 없습니까? 뭐 이러고. 그래서 정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다기보다도 돈을 벌면은 무조건 갚았어요. 담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자라도 갚고. 이자도 갚고. 예.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해볼게. 그 당시에 하나님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겨볼게요 제가. 딱 하고 했죠. 그럼 개인적으로 막 몸으로 돈을 버셔서 이 요독 스토리를 유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이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여독 스토리 하면서 제가 이빨이 10석대가 나갔어요. 이가 빠져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프니까 잇몸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치료해도 되는데 몇만 원이 없어서 그걸 아까워서. 치료하니까 계속 돈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뽑아달라고 그러고 아유. 10석대가 나갔습니다. 아이고.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제가 의치를 하고 있어요. 떨거덕 하고. 근데 어느 날 북한 인권영화제에 제 영화가 출품이 됐었거든요. 양강도 아이들. 네. 막 이야기하다가 틀니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딱 보더니 왜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고생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보고 이빨부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혹시나 저 좀 임플란트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데 네. 그 돈 있으면 내가 빚을 얼마나 갚을 건데. 예, 그렇죠. 근데 무조건 오라고 그러셔서 예. 경기도 의료원에 의료원에서 그 의료원에서 일을 해주셨어요. 다 해줬어요. 그것도 은혜네요. 견적이 3천만 원 이상 나왔거든요. 그렇죠. 열매 때문에. 11대를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세상에. 요게 그저 외제차 한대 신고 다니는 게
어쩐지 감독님이 입만 사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게 제가요 어떤 게 행복하냐면 네. 삼겹살 8배를 씹을 수 있다. 맞아. 이건 모르는 사람 몰라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줬어? 받은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라, 알았어? 네.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해, 어? 기본을 배우라고. 들어가. 설 준비해. 그러나 뮤지컬을 통해 북한을 알리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초창기 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뮤지컬 만들 때 뭐 하물며 애완 고양이까지 다 팔았으니까 돈 되는 거는 다 팔았으니까 그때 정말 도와주신 분 중에는 그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데모와 같은 주선혜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아파트 담보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저는 주선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살아 계실 때 통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선혜 권사님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네. 헌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금을. 그렇지.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죠. 예, 네.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 성금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요. 제가 이제 뭐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에게 저희 이번에 무슨 작품 하나 조그만 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월을 해주세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제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아, 대단합니다. 사실요, 뉴욕 타임즈에서도 한국의 레미제라블 아니냐 이런 평도 있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뭐 그때는 이딴 게 뭐가 필요한 게 아,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셨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까야 되니까 이게 야 이거 이거보다 어떻게 이걸 돈으로 바꿔야지. 이거 좀 하는 게 없나 뭐 이런. 근데 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오, 그게 제 자식한테 물려줄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데요, 감독님. 그 한국에서는 뭐 와 닿을 것 같아요. 남북 간의 대치 상황 때문에. 근데 해외 관객들이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나요, 잘? 어떤가요? 정말 북한에 대한 하트가 있는 사람들 또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봐주는 뮤지컬이었었어요, 이때까지. 그렇죠. 아직 일반인들 잘 몰라요. 예, 예. 네. 근데 이외로 해외에 나가니까 와 기립을 치는데 그 백인들이.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루 스토리고 이게. 예. 그렇지. 또 뭐 작품도 좋고 이게 5대 뮤지컬 레미제라블, 미사이공, 뭐 캣츠라든지 뭐 유명한 뮤지컬을 제작하신 카메론 맥킨토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지금 몇 년째 좀 이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쯤에는 아예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네. 한인 2세, 3세들로 이제 영어로 다 오디션을 봐서 아예 영어의 독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우,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좋네. 그래서 이왕 첫 시작부터 북한판 레미제라블로 시작을 제가 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요 독스토리 북한 인권을 좀 한류화 해보려고 생각.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슬픔이나 기쁨의 깊이가 더 깊어서 좋은 감독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두 번째 검색어가 이상가족입니다. 그 아마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이 아마 이 가족에 대한 아픔이 아닐까. 근데 아주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본인을 정말 죽을 뻔한 목숨을 살리셨다고요? 네. 예. 그렇죠.
이남 사녀의 막내고 저희 어머님이 43살에 임신을 하신 거예요. 아유, 완전 늑둥이. 귀한 아들이네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모유가 안 나오셔서 네. 저는 큰 누님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오. 그 당시에 늦둥이로 임신하셔서 그냥 저희 할아버지께서 애를 지우라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다가 딱 태어나고 나서 성마비가 왔었어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몸에 털이란 털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요만했었대요. 근데 이제 12살 때부터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완치가 돼서. 어머니가 보살펴 주셨죠.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가 온갖 사랑, 정성. 또 아버님께서 독일에 벤츠를 수입하는 분이셔서 네. 독일 약이 좋거든요. 이제는 좀 저희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네. 아마 부모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지금 굉장히 저 뿌듯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이게, 이게, 누나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누나, 엄마. 더군다나 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진짜. 이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민족,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 남소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한쪽은 지역을 만드시고, 아유, 이 저주, 뭐 이러면서. 이게. 근데요, 감독님. 감독님은 거기서 잘 사셨잖아요. 네. 그죠? 사실 아버님이 벤츠를 수입하셨어요. 로얄 패밀리 중에 한 그죠? 분이죠. 아니, 뭐 그러신데도 그런 그럼. 걸 느끼세요? 계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망나니 새끼였어요. 불망정. 완전 못돼 먹은 놈. 그가 뭐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수없는 새끼. 예, 북한에서는 새끼가 그냥 일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저 새끼 너 그저 그냥 예. 넌 사람 종자니 말종이 되라 뭐 이런 정도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 초등학교 때 시절이 없죠. 예, 그렇죠. 아파서.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중학교로 입학을 했죠. 대인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학교를 그 당시에는 북한의 남녀공학이 유일했던 게 금성고등중학교라고. 네. 전국에 유명한 예능계 있는 애들. 예. 북한 예능계 이제 명문 고등학교죠. 또 거기서는 기쁨조도 많이 차출이 돼요. 아, 여학생들 같은 예, 경우. 김정일의 기쁨조가 네. 거기가 다 거기서 차출이 되거든요. 네, 네. 학교 입학해서 들어간 건 독창반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못하니까 그냥 아빠 백으로 들어갔죠. 그나마 좀 이제 특혜 특혜죠. 특혜 입학하셨군요. 예. 특례 독창반에서 중창반 갔다가 네. 중창반에서 합창반 갔다가 네. 거기다 또 화술반 갔다가 네. 기악반 바이올린하러 배우러 갔다가 그다음에 무대 세트반 갔다가 예. 결국은 학교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그 누구하고 어울렸냐? 꽃제비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보러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른 남학교들이 오잖아요. 예, 예. 그 일진들이 오는 거거든요. 또 그쪽에서. 그 학교에 다른 평양에 네, 남당인다는 애들이 딱 와서야. 있군요, 여기도.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딱 우리 행동대예요. 딱 해영동을 좀 보여주라. 그러면 맨입에 내 갔어. 딱 뭐 이러고 거저 새끼 그런 하면 건 싸우고. 똑같구나 남쪽이나 네. 그쪽. 아 그럼요. 그래서 패싸움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소위 비행 청소년이셨군요. 전 일진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 때문에 완전히 강등이 되신 거야. 사고를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요. 그렇죠. 아이고. 거기다가 또 아빠 벤츠 끌고 나와가지고 굴러 먹고 어머. 또 꽃제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단간분의 집 되죠. 습격하고 그러니까 완전 말종이었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촌이 너 그럼 어떡할래? 이 북한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정찰병이 꿈이에요. 정찰병. 전두환이 목다로 가갔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너 그럼 뭐 할래? 그래서 난 전두환 목다른 부대가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배치된 게 이제 여기를 막 난파간첩 하는데 이제 공작원으로 입대했더니 나보고 염소를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공작원들 먹이는 후방 일꾼이 된 거야 이게.
염소 키우고 두릅 따고 이거 뭐야? 그래서 탈영했어요 저는. 아유, 또 탈영을 하셨어요. 탈영을 했으니 저희 삼촌이 중앙당에서 그 사모청사라고 대남 공작 하는 데 있었거든요. 네. 삼촌이 또 탈영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럼 너 어디 갈래 이제? 온 가족들을 그냥. 그래서 그럼 최전방에 가겠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 당시에 전두환이 했었는데 네. 6년도니까 네. 전두환이 목은 좀 떼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삼촌이 열받아 최전방으로 내보낸 거예요, 진짜. 진짜로. DMZ로. DMZ 여기서 개성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JSA를 제가 많이 쓴 건데 네. 군복무하면서 사람 냈어요. 아니,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는 게 남북이나 남쪽이랑 똑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삼촌은 네. 이 조카를 위해서 그래도 제일 최고의 보직으로 염소 풀 먹이는 걸 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최고의 보직은 정말 공작원이죠. 아, 오히려. 네. 북한에선 그렇게 했죠. 공작원이 한번 난파돼서 예. 여기서 임무 수행하고 딱 가면 삼 3대 가문의 영광인데. 아니 그래서 DMZ까지 가셨어요.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제 김일성 죽었을 때 이제 다시 부대에 내려와서 이제 그 호상이라고 초상 하나 딱 지키는 그거 네. 서다가 밤에 이제 몰래 남한방송 듣다가 잡혔죠. 아, 그때 이제 제가 사리원에 있는 군 수용소 노동연대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 2개월 동안 아주 죽신하게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성군사재판소에 가서 13년 딱 받고 이제 가다가 호송차가 굴러서 극적으로 탈출했죠, 저는. 평양을 갔더니 이미 다 쑥대밭 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강제 추방 저 양강도에 추방됐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양강도 해산에 갔다가 해산역에서 국경경비대한테 이제 추격을 받고 탈출한 게 중국.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95년도에는 탈북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귀순용사. 귀순용사죠. 통틀어서 탈북 귀순용사들이 뭐 한 300명도 안 될 때니까.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 귀순용사를 가진 집안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난을 겪지 않나요? 남한방송 듣고 잡혔을 때 벌써 한 달 안에 우리 집은 추방시켰어요. 그렇지. 그때 벌써. 그때 벌써. 그래서 제가 탈출을 하고 네. 탈출을 해서 저희 부모님을 양강도 오지에서 예. 제가 돈을 써서 함흥까지는 빼왔었어요. 아, 이제 그리고 사기만 안 당했으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왔었어요. 오유. 큰 돈을 들여서 뭐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제가 몇 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거든요. 저런.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고 인터폴하고 다 해서 네. 깜짝같이 속았거든요.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공개 채용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함흥까지 왔었잖아요. 네네. 북한엔 돈만 있으면 뭔가 좀 이제 다 돼요. 돈 써가면서 이제 썼는데 아버님은 외부로 이제 유축 이렇게 오지에서 유배지에서 도회지 함흥은 좀 도회지니까 네네.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이제 돈을 쓰고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 고위 공안들을 하고 북한 보위부에 이렇게 다 커넥션이 있거든요. 네. 이게 들켜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아버님 뭐 이런 것들을 모셔오려고 하고 있다. 예. 예. 그 찰나 그때 한참 제가 뭐 실미도까지 하고 막 영화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한참 뭐 암살 뭐 한 12순위였었어요 제가. 아버님을 수용소에 딱 체포해 놓고 상징적으로 몇 명을 죽일 때 같이 죽이신 거예요. 너 아들 때문에 죽는다. 이제 그게 이제 소문으로 돌아서 이제 저 기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집필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질수록 가족들은 더 위험해진 거죠. 결국은 문화가 작은 돌 같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북한이 아주 악착같이 저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뭐 어버이날 있고 어린이날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는 특히 더 북에 본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독 스토리처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진짜 제일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나면 계속 트윗 보내줘요. 여러분, 북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3,000개 이상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북한이 막스레닌 주의에다가 뭘 접목시켰게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김일성. 예. 저기는 그래서 사입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제가 가는 이유가 북한도 있고 우리 부모님, 저희 형제 북한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에 대한 대한 감사함이고 또 행동으로 해야 되는 양심이라고 봐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예. 그 북한에서도 뭐 워낙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국내 들어와서 어떻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됐는지 글쎄, 참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때 만났을 거라는. 중국에서 첫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안 믿게 됐어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제 신앙에 대한 계기는 요독 스토리예요. 네. 뭐니 해도 요독 스토리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안 죽었어요. 100번도 죽어야 되는 몸인데. 그래서 살게 하셨군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돼. 2007년도 한 번 시도했고 2008년도도 한 번 시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신앙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속상한 거는요. 뭐 특히나 저는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간증해달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도 선교 못하면서 북한 선교하겠다?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세계 선교한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네. 좀 피치가 강한 것 같은데 네. 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분도 이제 있어야 우리 돼요.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네. 진정성 있어야죠. 저는 생일날이 11월 17일인데 그때 되면 또 일주일 동안 통곡 기도를 해야 돼요. 수능. 저는 통곡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죠. 그 생일을 다가오고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 형제 생각 북한 너무 어려운데 예.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를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네. 심플하게 내려놓고 좀 헌신하는 기도 좀 합시다. 주머니에 있는 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내놓고 예. 좀 그런 운동이 예. 우린 감독님이랑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국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감사한다. 네. 이런 내용으로 뮤지컬을 만드셨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독 스토리는 워낙 버젯이 크다 보니까 예. 그거는 교회 같은 데서도 막 공연을 했었어야 했는데 교회에서 공연하면 작품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렇죠. 위치, 장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명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자. 한 명이 나오는 뮤지컬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모노 뮤지컬, 모노 연극, 이제 콘서트, 스토리텔링이 합쳐진 땡큐 코리아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야 감사해지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면 행복해진다예요. 왜냐? 60년 동안 우리는 6.25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수없는 외세와 북한의 도발을 받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60년 동안 이렇게 OECD 국가에 가입하고 전세 200여 개 나라 중에 10위나 산다? 없고 이런 역사는 없거든요. 네. 그건 역사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뿐이 만들어주신 우리 거거든요. 선조들이.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전부 거죠. 당연히요, 당연히. 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감사함을 뮤지컬 혼자서 마이크, 빔 프로젝트, 스피커만 있으면 어디든 가는 공연을 만들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2월 달에 네. 15회로 시작을 했는데 예. 작년도 12월 말까지 1000회를 공연했고요. 그 올해 지금 공연 계속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한 800회 이상 지금 예약되어 있어요. 정선상 감독이 기획한 야심작. 기업과 학교, 군부대 등 공연 문의가 쇄도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땡큐 코리아. 땡큐 코리아. 제 아버지는 그의 인민군에 붙잡혀 국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고향이
남조선이란다. 남조선 출신은 조선 노동당의 원수로 낙인된 족대 계급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애국심을 일깨우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나 그 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를 알게 되면서 다시금 새삼 알게 될 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또 양가 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땡큐 코리아라는 공연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이나 청춘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인 줄만 알았어. 불평불만하는 나라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되게 힘있고 강한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구나.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게 됐죠. 우리 15명의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가거든요. 너희는 가서 성경 말씀처럼 들려 죄송합니다만 너희는 가서 정성상 감독이 가서 공연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정성상 감독의 정신과 여기 태어나서 감사함을 전해라. 잘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겹경사가 났는데 땡큐 코리아는 국방부하고 교육부가 뽑은 우수 교육 프로그램 1위를 선정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여독스토리 7년 만에 작년도에 이제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문화예술 부분 대상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 감독님은 북한에서 26년을 살았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18년을 네, 18년. 살았습니다. 네. 북한 선교에 대한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세 번째 관련 검색어가 북한 선교예요. 네.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면은 한기총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 안 하실까 했어요. 네. 뭐 사실 북한 선교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합니다. 멀고 험하다. 사실입니다. 결과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이 됐을 때 사랑과 봉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러시아 꼴이 납니다. 매춘, 매음, 매독이 들어가면 네, 네. 종교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통일돼도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북한 선교의 부흥이 많이 있어야 많고 뭐 많아져야만 북한 선교의 부흥이냐? 사실 부흥은 저는 치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교의 정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탈북자들,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 사회 적응을 못하는 탈북자들. 예. 지금 적응 못하고 넘어가는 탈북자들도 꽤 돼요. 다시 돌아가는. 아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친구들 마음 열기 어렵거든요. 네. 뭐 우리가 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데 네. 뭐 다만 몇 명씩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본질은 탈북자들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 우리 동포들을 많이 도우시는데 하나님 믿지 하면 돕고 그렇게 조건을 다신다면서요. 저도 보니까요. 네. 믿음 생활 해보니까 뭐 이게 참 그래서 뭐 선택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때가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때가 딱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근데 그 때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어법을 써요, 저는. 네. 탈북자들이 오면, 야, 교회 뭐 올라가냐, 임마. 그냥 이래를 올라가. 그렇지만 나는 교회 가. 뭐, 이런 이야기. 나는.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 정 감독님. 저는 그런 거 해요. 그냥, 나는 죽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싶어. 오 마이 갓, 땡큐 하고나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저 하나님 믿으면 뭘 줬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헌신해. 돈 내야 돼요? 돈 많아? 돈 많으면 하나님 믿으라.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왜 믿습니까? 근데 그냥 노인분들 때 밀어주니까 좋대. 그냥 이게 좀 나눠주니까 좋대. 오히려 역설법적으로 그냥.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근 몇 년간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어요.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에서 네. 몇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계에 이관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예. 이념적으로 갈등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주 목적이 남남 갈등, 그렇죠. 지역 갈등, 양극화거든요. 조장하는 게. 그래야만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 종교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불교 쪽에는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팩트입니다. 그 찰나에 이제 우리가 종교계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 달라고 기도하자 이것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달라. 그러니까 뭔가 강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 한 1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10만 원. 또 그 하나님 뭐 어디 봉사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 저 뭐 하버드 안 가도 되지만 그냥 뭐 이런 그 현실적인 기도.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뭐 다른 한국 분들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자들이 바로 한계가 그거거든요.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거를 탈피하지 못하면 통일 이후에 동방의 예루살렘 제2의 재건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게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 감독님이 2013년 본인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네. 본인이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그런 어떤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이제 할 일은 이제 영화 지금 들어갔습니다. 영화. 네, 영화가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돈 벌 때가 됐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 그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독 스토리 이제 미국 공연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결과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모든 마음의 소원 또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한 마음을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감독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 회복의 흔적을 한번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날려날려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정 감독님 손을 오른손을 네. 딱 펴셔서 네. 사실은 배우들이 많이 하는데 감독님은 처음이신가요? 저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언젠간 통일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통일된 그곳에 이게 바로 우리 그 정 감독님이 통일에 이바지했다. 네, 맞아요. 네.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 잘 나왔어요.